신급 강태공의 귀환. 81편. 아마존 어경에 대한 정보. 독침이라 불렸던 남자의 이름은 강산이었다. 그는 과거 아마존 어경 탐사대의 유일한 생존자로 동료들을 모두 잃은 충격으로 낚시개를 떠나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은둔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찾아갔다. 처음 강산은 완고하게 거절했다. 아마존은 지옥이야. 인간이 발을 들일 곳이 못해. 돌아가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잊히지 않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흑어단의 만행과 그들의 야망, 그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싸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서 조용히 주인을 지켜보던 미르의 존재는 강산의 굳게 닫힌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수룡이라니, 전설이 진짜였군. 강산은 마침내 민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는 동료들의 복수와 다시는 자신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원정대의 가이드로서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원정대의 아지트가 된 공방에 모인 팀원들은 강산에게서 아마존 어경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아마존 어경의 가장 무서운 점은 환경 그 자체입니다. 그곳의 모든 식물과 곤충,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포자까지 낚시꾼을 위협하는 맹독을 품고 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아마존의 강은 일반적인 강이 아니었다. 독해강과 생명의 강 두 종류가 뒤섞여 흐르고 있었는데 독해강에는 닿기만 해도 온몸이 녹아내리는 맹독성 어종들이, 생명의 강에는 상처를 순식간에 치유하는 대신 다른 생명체의 기운을 빼앗는 흡혈 어종들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마존의 심장부에 산다는 엘도라도입니다. 엘도라도, 황금빛 비늘을 가진 전설 속의 어종으로 아마존 어경 전체의 생태계를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했다. 강산의 탐사대가 전멸한 것도 바로 이 엘도라도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었다. 흑어단 놈들이 만약 아마존에 있다면 그들의 목표는 분명 엘도라도일 겁니다. 그 힘을 손에 넣으려 하겠지요. 강산의 정보는 원정대에게 필수적인 지침이 되었다. 그들은 그의 조언에 따라 아마존의 독성에 대비한 특수 해독제와 방어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은영은 늪지대 환경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공유했고, 유나는 강산이 스케치한 괴어들의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미끼와 장비를 개발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흑어단 역시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북해 지부를 괴멸시킨 팀마너가 해외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공방을 감시하던 최시우의 드론에 정체모를 괴한들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공방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 대신 공방 주변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특수한 독극물을 투척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모두 마실 물을 조심해. 다행히 빠른 발견 덕분에 피해는 없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너희가 우리의 영역으로 오려 한다면 우리 역시 너희의 안방을 위협할 수 있다. 흑어단의 견제는 집요하고 교묘했다. 그들은 원정대에 발을 묶어두고 그 사이에 먼저 목적을 달성하려는 속셈이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민준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대한민국 최정예로 구성된 해외 원정대는 수많은 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전설의 녹색 지옥, 아마존을 향해 날아올랐다. 82편, 새로운 동료를 찾아서. 앞선 81편에서 내용이 통합되어 서술되었습니다. 목차의 흐름에 따라 다음 편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82편, 원정대 결성. 아마존으로 향하는 전용기한. 원정대의 분위기는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주는 이번 원정을 위해 선발된 새로운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자신과 유나, 황철호, 한소희로 이루어진 기존의 팀만어, 새롭게 합류한 강력한 동맹인 섬광 최시호와 늪의 마녀 서은영, 그리고 이번 원정의 핵심 가이드인 독침 강산, 총 7명, 각기 다른 능력과 개성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흑어단을 섬멸하고 세상을 지킨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친 최정의 팀이었다. 도착하기 전에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게 좋겠군. 최시우가 리더인 민준을 대신하여 입을 열었다.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강민준은 의심할 여지 없는 팀의 리더이자 가장 강력한 공격수였다. 그의 강운의 만화 조종과 미르는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핵심 전력이었다. 유나는 팀의 두뇌이자 병참이었다. 그녀는 신형 자망정 만화호 위 조종을 책임지는 동시에 현지에서 얻는 재료들을 이용해 즉석에서 장비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황철호는 팀의 든든한 방패였다. 그의 역할은 아마존의 거대한 괴수들의 돌격을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동료들이 안전하게 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한소희는 팀의 눈이자 귀였다. 그녀의 탐지 능력은 미지의 정글에서 독초나 함정을 피하고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이었다. 또한 그녀의 보조 능력은 팀원들의 사기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최시우는 팀의 기동 타격대였다. 그의 섬광 같은 속도는 적진을 교란하고 위기에 빠진 동료를 구출하며 핵심 목표를 암살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었다. 서은영은 아마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수전 전문가였다. 그녀는 늪지대를 자신의 영역처럼 활용하고 식물과 독을 다루는 능력으로 적을 속박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강산은 팀의 나침반이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원정대가 녹색 지옥에서 길을 잃지 않고 치명적인 위험들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었다. 완벽한 팀이야. 회의를 지켜보던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실패한 어부. 그가 이제는 이렇게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고 있었다. 비행기가 아마존의 거대한 밀림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녹색의 바다뿐이었다. 아름답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 자, 그럼 시작해볼까? 민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모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설렘이 담겨 있었다. 비행기의 해치가 열리고 7명이 원정대는 차례대로 녹색 지옥의 심장부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